형사소송법 13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서 의의 및 법적 근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내용으로서 금지의 대상, 불이익 변경의 판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의의 및 법적 근거를 보시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해 상소심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하여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환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어 현재 대부분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 근거로는 당사자주의의 상소제도에서 상소심의 심리는 상소 제기자가 불복 신청한 범위에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주의 내지 변론주의의 당연한 이론적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또 다른 견해로는 검사의 상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인 한도에서 상대적 확정력이 생기므로 상대적 확정력 이론에 그 근거를 두는 견해가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근거가 피고인이 중형 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로는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직계심판의 형보다 중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사소송법 45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기환송,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파기 전 원판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당해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의 형량보다 중환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는 피고인 이외의 상소권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이외의 상소권자로는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이 해당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 대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피고인 이해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적국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내용으로서 금지의 대상을 살펴보시면요.
그 형의 선고, 형의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가 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합니다. 따라서 새로 선고하는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죄명, 선택이 원심 재판보다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강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있어서의 형이라 함은 형법상의 형의 종류에 제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형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든 처분이 포함됩니다. 노역장의 유치기간, 추징, 미결 고금 일수의 산입, 집행유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내용으로서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판결과 동종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원심이 선고한 형에 다른 형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는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진 경우 형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경우 형량이 자격정지 1년이 새로 추가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이 감소하였으므로 불이익이 아닙니다. 원 판결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인상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5년의 원심이 불복하여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금고 6년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금고 5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금고형을 동일한 형기의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금고 5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었고 형기는 5년, 5년 동일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도 줄었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벌금의 액수는 같고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1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상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변경된 경우 단기 1년이 징역 2년으로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바뀌면서 단기의 1년보다 상소심에서 징역 2년이 되었으므로 1년이 2년으로 바뀌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간주되므로 반해서 벌금형은 현실로 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상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형의 집행 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 집행 면제는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의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징역 1년의 집행 면제를 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면제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관련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 및 자유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변경된 경우 집행유예가 상소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10월로 변경된 경우 집행유예가 배제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유형이 줄거나 그대로이면서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 불이익이 아닙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었으므로 불이익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자유형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자유형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판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징역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6월로 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6월에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자유형이 6월에서 8월로 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금고 1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금고 1년이 징역 1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변고하거나 벌금액을 늘린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만원을 변고하는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형이 변가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2년 6월에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으로 5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이 붙으면서 벌금액이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형기를 단축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 자체가 경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징역 1년이 금고 1년으로 경하게 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자유형의 징역의 집행유예가 상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자유형은 동일하지만 몰수 추징을 추가하거나 추징액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받은 경우 몰수가 추가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유형을 경하게 하고 몰수 추징을 추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억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억 원을 추징받은 경우 징역 2년이 징역 1년으로 경하게 되었고 추징은 5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였으나 징역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벌금액을 줄이면서 추징액을 늘린 경우 벌금액과 추징액의 합계를 원판결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 18만원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벌금 54,000원 및 89,583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몰수한 경우 벌금액이 18만원에서 54,000원으로 줄었고 상소심에서 벌금액과 추징액의 합계를 살펴보면 18만원보다 적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13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